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심지어 군사용 미사일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지금 이 자원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오늘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시장을 장악했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히토류란 무엇인가? 히토류라는 이름은 마치 금이나 은처럼 귀한 금속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히토류는 지각에 흔히 존재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워서 희귀하다는 뜻이죠. 히토류는 스칸듐, 이트륨, 란타넘부터 루테듐까지 총 17가지 원소를 말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자기적, 전기적,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 전기차 모터, 반도체, LCD,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이 작은 원소들이 없다면 현대 기술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디와이은,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의 핵심입니다. 이 자석이 없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전기차 혁명도 없었을 겁니다. 2장. 중국의 히토류 장악 전략. 1990년대 초 세계의 시선이 석유에 쏠려 있을 때 중국은 조용히 히토류 자원 확보와 산업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덩샤오핑은 1992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히토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37%를 보유했지만 생산량은 전 세계의 7,090%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결은 저가 공급 전략이었습니다. 1990만 2000년대 중국은 싼 값으로 히토류를 수출하며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광산을 하나둘씩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가격을 서서히 올리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이던 센카쿠 오이다오 사태 때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 순간 일본의 첨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히토류 무기화의 시작으로 불립니다. 이후 중국은 내몽골 바오터우를 중심으로 거대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채굴, 정년, 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수직 통합 체제입니다. 이 체계 덕분에 중국은 단순한 원료 공급국을 넘어 히토류 가공과 응용 기술까지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3장. 미국, 유럽, 한국의 대응 전략.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심화되자 미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했지만 정년 기술이 부족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석을 캐내도 정제는 중국에서 해야 하는 구조죠. 유럽연합도 유럽 핵심원자재법 CRMA를 추진하며 히토류와 리튬, 니켈 같은 전략 광물의 공급망 자립을 모색 중입니다. 일본은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토요타는 네오디뮴을 덜 쓰는 자석을 만들었고 일본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 세계 히토류 소비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내 생산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현재 한국은 호주, 베트남, 몽골 등과 협력 강화,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 회수 기술 개발, 히토류 대체 소재 연구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4장. 히토류 가격과 공급망 전쟁. 히토류 가격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 2020년대 초 전기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네오디뮴 가격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쿼터를 줄이자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히토류는 새로운 석유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해 히토류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라이너스사는 중국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제 시설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자립과 장기 공급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공급망 전쟁은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 안보, 기술력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장. 미래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 앞으로 히토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기차, 풍력,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우주산업. 이 모든 첨단 산업은 히토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정책과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미중 갈등의 격화로 인해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제한하자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4년 중국은 가올륨가과 게르마늄주의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이 두 원소는 반도체와 레이저 장비의 필수죠. 그 다음 타깃이 히토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6장. 한국이 가야 할 길. 한국은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지만 원자재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중국산을 수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기술 자립 히토류 대체 소재, 재활용 기술 개발. 2. 공급망 다변화 호주, 캐나다, 몽골 등과 협력 강화. 3국가 전략자원 비축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예비자원 확보. 또한 민간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히토류 안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뿌리이며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 지정학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었지만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히토류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금속, 그 이름은 히토류.